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7월 4주차 32의 투자일기입니다. 매주 평일 미국 주식장 열리기 전에 쇼츠로 주요 뉴스를 전달드리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알고리즘에 뜨면서 구독자가 30분 정도 생겼네요. 별거 없는 채널임에도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배당금 받은 게 없어서 바로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많은 서학개미 분들께서 공포에 빠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나타내는 지수인 피어 언드 그리드 인덱스가 목요일장 마감 후 공포 단계로 진입했는데요. 다행히 어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소 회복을 하긴 했지만 중간치인 뉴트럴에 겨우 걸쳐 있어 아직까지는 공포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빅테크 중 구글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구글은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구글의 AI GPT 서비스인 제미나이를 구글 검색창 상단에 광고 대신 도입하면서 검색 광고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유튜브 광고 실적이 전망을 하회했다는 점, 그리고 구글이 최근 밀고 있는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에 대한 거액의 투자 계획 발표 등 당분간 현금 흐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상당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나 빠지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4분기 연속 실적 부진을 맞았고 자율주행 무인 택시 계획을 또 다시 연기하는 등 실적 악재로 이번 주에 주가가 거하게 빠졌는데요. 지난주에 트럼프의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발언으로 인해 하락한 것까지 하면 14% 가까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지난주부터 나스닥 빅테크에서 중소형주로의 환매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두 회사가 실적 발표 후 시장에 차가운 시선을 받고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빅테크 회사들도 AI에 대한 시장의 회의감에 동반하여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빅테크 하락에는 애플이 새 아이폰에 탑재할 챗GPT를 개발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액을 투자한 오픈 AI가 7조 적자가 날 거라는 소식도 한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이번 어닝콜에서 자율주행 무인 택시를 테슬라가 해결할 수 있다며 테슬라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테슬라 주식을 사고 못 믿겠다면 팔라는 초강수를 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1위 미국 주식 테슬라. 이 소식을 들은 머스크는 X에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과연 한국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답할 수 있을지 한동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리입니다. AI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구글 수입의 원천이나 다름없는 광고 수입이 악화될 것이라는 시그널과 이미 사용자들에게 플러스 구독료와 API 사용료를 받고 있는 오픈 AI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소식에 AI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AI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기술시장이 식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후보 지위를 넘겨주면서 대선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미국 정치를 깊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총격 사건이 있을 때만 해도 트럼프가 되겠네 하던 시장이 바이든 사태로 인해 또 다시 누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미국 고용지표와 FOMC의 기자회견 등 미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의 실적 발표도 곧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우선 현금을 확보해두고 다음 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발표들이 나올지 또 향후 대선판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한 주에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고 재장고도 녹는 것을 보니 22년도에 왔던 침체기가 다시 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조금은 듭니다. 하지만 걱정이 깊은 것은 아니고 저는 적립식 투자 초기에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평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더 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국에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건 거의 진리처럼 믿고 있고 저는 현재 모든 계좌와 종목을 최소 수년 이상 장기로 가져갈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고 제 포트에는 나스닥과 빅테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타미당 7%와 미국 30년 국채, 인도지수, 코스피 커버드콜, 버크셔 등에도 분산 투자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연간 10에서 15%의 분배율을 추구하는 월배당 ETF들이어서 재투자가 가능한 현금 흐름도 만들어 두었고요. 하락이 오면 오는 대로 묵묵히 무지성 매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기술주 비중이 너무 커서 단기에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은 S&P 500의 동일가중 ETF나 모트 같은 가치주를 모아두는 ETF, 필수 소비재 등 방어형이면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또 최근 젊은 층에서 하락장에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월배당 ETF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배당주 관련한 주식책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저 또한 최근 일드맥스나
주배당을 주는 QDT 등 고배당 커버드콜 ETF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배당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계좌는 버크셔 자동 매수를 제외하면 고배당 커버드콜 ETF에 집중 투자해서 배당 재투자의 토탈 리턴이 얼마나 될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배당 커버드콜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S&P 500 동일가중 ETF는 미국 개미들 사이에서도 최근의 하락장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티커는 RSP가 있고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상장된 동일가중 ETF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이 잘 맞았는지 미래에셋 타이거 ETF에서 아시아 최초로 S&P 500 동일가중 ETF를 출시했다고 하네요. 왼쪽을 보시면 반도체 레버리지 ETF도 출시를 했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를 매수하려면 계좌에 1,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교육도 이수해야 되는 등 조건이 있기도 하고 기술주 하락장에 반도체도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지금이 저점 매수라 생각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레버리지라면 가장 유명한 미국의 속스를 사면 되니까 굳이 국장해서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S&P 500 동일가중 ETF는 저점 후에 아웃퍼폼을 했고 지금이 저점이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 거기에 꿀팁이라며 오리지널 S&P 500과 동일가중을 7대3의 비율로 나눠 담아라 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광고는 아닌데 저도 ISA나 연금계좌로 매수할 만한 동일가중 ETF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차에 이번 주에 따끈따끈하게 상장을 했다고 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ISA 계좌는 지금 있는 종목을 몇 개 줄여서 하반기 중에 리밸런싱을 할 예정인데 그때 담는 걸 적극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손익 공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 것이고요. 이번 주에 ISA 계좌에서만 15만원이 녹았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미친듯이 올랐기 때문인지 사실 오리지널 미국장에서 6개월, 1년 차트로 보면 아직도 상승률이 꽤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음 주나 올 하반기에 장이 다시 전고점 뚫고 날아가리라고 기대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당장의 현금 흐름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정기 수입이 30만원 정도 생겨서 바로 삼성증권에서 환전을 해서 QDT 4주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나머지 예수금은 버크셔 자동 매수용으로 남기고요. 8월에 여름 휴가를 갈 예정이라 돈 나갈 때가 많아서 다음 달에는 미국 주식 계좌에 돈을 더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초고배당 커버드콜 ETF의 비중이 늘어난 포트폴리오 현황 보여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파란 숫자를 보다 보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기운이 빠지고 처지네요. 하지만 꾸준한 매수와 기다림이 언젠가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걸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 오늘도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